자, 이번 시간에는 컨덕션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이제 언스테디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스테디 상태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다시 얘기하면 트랜지언트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떤 변화되는 거죠. 즉, 이 말은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힛 컨덕션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이퀘이션을 다시 소환해 보면은 얘는 힛 제네레이션이 없죠. 노힛 소스, 노힛 제네레이션이니까 얘는 없지만 얘는 0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변수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죠. 그 다음에 타임에 대해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했으니까 t에 대해서는 한 점이 필요하고 x에 대해서는 이제 두 점이 필요하죠. 그거 이전에 이제 언스테디 힛 컨덕션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가 온도가 처음에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쿨링 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TI 초기 온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떤 슬랩 이제 판때기라면은 처음에는 온도가 이런 분포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온도가 낮아진 겁니다. 갑자기 온도가 벽의 양쪽 갑자기 이제 차가워진 곳에 바로 이제 갑자기 차가운 곳에 집어넣었다 해서 이게 T 무한대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이렇게 합시다. T S라고 해서 서피스의 온도, 표면의 온도라고 좀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얘기 부른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온도가 아마 표면 벽의 온도는 확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됐지만 중앙의 온도는 높죠. 그러다가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이 점은 고려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인파이나이트 세미 인파이나이트 세미 인파이나이트니까 이거는 훨씬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는 고려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시점부터 한번 놓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은 가운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T가 무한대로 흘러간다면은 다른 스테디 상태로 도달하게 되겠죠. 자, 이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자라는 이게 바로 언스테디 스테이트인데 x가 제로이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S라고 합시다. 이 벽면. 그래서 서피스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이 전체적인 델타 X는 두께는 아마 2S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자 이렇게 됐고 이놈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힛 컨덕션 이퀘이션으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열 전도 방정식을 한번 봤을 때 힛소스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놈은 없어지겠죠. 이놈이 제로가 되니까 자 여기서 t에 대해서는 한 번 미분, x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했으니까 x에 대해서는 자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했다. 그럼 t에 대해서 한 점이 필요한 거를 바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IC 이니셜 컨디션입니다. 이니셜 컨디션에서는 x 전지점은 같지만 초기에는 x 전지점이고 t가 제로인 지점에서는 여기는 TA라고 봅시다. t가 A고 그 다음에 바운다리 컨디션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t가 제로가 아닌 지점인 거죠. t가 제로가 아닌 지점에서는 여기는 이제 TS가 되는 거죠. 어디냐? S인 지점 플러스 S 마이너스인 지점 표면에서의 온도는 온도 즉 TS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의 온도는 언제나 아마 X가 제로죠. 중앙에서의 온도를 얘기하는데 중앙에서 온도는 정확하게 X에 대비한 중앙에서 온도의 기울기죠. 이 기울기는 0이죠. 0이 된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 자 요렇게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 그 다음에 한 개의 이니셜 컨디션 이게 하나 두 개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t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x에 관련된 거 되겠죠. x에 이걸 가지고 풀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베셀 펑션이라는 건데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니셜 디멘전리스 형태로 표현한다면은 요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수학적인 거는 고려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풀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방정식을 푼 거죠. 요렇게 바로 이 식을 푼 거죠. 여기 t가 또 빠졌네요. 자, 이렇게 푸는 거죠. 자, 이놈을 가지고 풀었던 결과가 이놈을 아마 이니셜 컨디션 하나,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 이걸 가지고 푸른 결과가 이런 식이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베셀 펑션 이런 게 있는데 수학적인 건 너무 고려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온도를 놓고 봤더니 평균 온도는 민 템퍼러처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온도가 위치마다 다르죠. 여기 x가 0에서부터 x가 s 위치마다 다른데 그럼 요 사이에 평균 온도 민 템퍼러처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죠. 평균 온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역시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풀었고 이 결과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요 이상은 이제 아마 없애버리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무차원군을 하나 좀 찾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포리어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포리어 넘버 그 F5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NF5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디멘전리스 무차원입니다. 자, 이놈은 S제곱분의 알파 T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무차원이 되는지 봅시다. 알파는 뭐라고 그랬죠? 알파는 여기서 서멀 열 확산 계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멀 디퓨지비티 이건 어떤 단위를 가진다고 그랬죠? 미터 제곱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진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타임은 뭐죠? 그냥 세크죠. 그 다음에 S제곱은 뭐죠? S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께죠. 두께의 절반이니까 결국에 미터 단위를 가지게 되겠죠. 미터 단위를 가지게 되겠죠. 제곱이죠. S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없어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디멘전리스 무차원군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한번 좀 보죠. 만약에 F5가 S제곱분의 알파 T 바로 이놈이 0.1보다 크다면 이 식은 아마 요거죠. 요게 F5죠. 포리어 넘버가 크다면은 여기 이상을 이제 삭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지고 본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곱 여기죠. 여기 포리어 넘버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TA가 T로 된다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토탈 템퍼러처, 토탈 히트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달된 열의 양을 QT라고 봅시다. QT를 얘기를 한다면은 QT는 뭐죠? 전체 M 질량이죠. 슬랩의 질량 곱하기 질량의 슬랩의 연용량 그리고 평균 온도에서 TA는 뭐라고 그랬죠? 초기 온도라고 그랬죠. 초기 온도 사이에 즉 전체적인 평균 온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놈을 이제 M 곱하기 CP M은 뭐라고 그랬죠? 질량이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죠. 근데 부피는 또 뭐가 되죠? 여기서 부피는 아까 면적이죠. 면적에다가 S 두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양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슬랩에서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실린더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힛 제너레이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똑같이 이니셜 컨디션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 두 개가 필요한 거고, 똑같이 중앙에서 정중앙에서는 거리 반지름에 대비한 온도의 변화량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여기는 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건 스테디니까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온 거죠, 아까랑. 그 다음에 이놈 문제 풀었더니 뭐 여러가지 이게 뭐 아이겐밸류 어쩌고 이거 다 여러분들이 그냥 써놨지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고, 이게 바로 이제 베셀 펑션, 똑같이 이거에 이제 베셀 펑션이 되는 거죠. 이 식을 바로 이거를 이제 요 세 개의 이니셜 컨디션 하나, 그다음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 가지고 푼 결과물이 이렇게 된다. 이거 역시도 복잡한 여러분들이 학부생들이 좀 감당하기엔 좀 어려운 수학 방식이니까 뭐 이런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되고, 여기서 m은 뭐냐면은 이제 뭐 베셀 펑션의 아이겐밸류라고 그러는데, 아이겐밸류도 설명하면 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행렬을 이용해서 풀고 뭐 어쩌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안 해주시면 되고, 바로 이제 매트릭스지,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필요 없고, 행렬의 그 아이겐 밸류들을 뭐 값을 얘기를 하자는 거죠. 또 이거에 이제 뭐 식은 뭐 이렇게 베셀 펑션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이겐 밸류들 여기 M1, M2 뭐 이렇게 쭉 나간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에 뭐 시그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똑같이 이제 평균 온도는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포리어 넘버가 0.1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디멘전리스 형식으로 표현됐던 요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포리어 넘버라고 얘기했죠. 포리어 넘버 아까 얘기했죠. 포리어 넘버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뭐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나간 열의 양도 여기 똑같죠. 여기 MC 곱하기 평균 온도 빼기 초기 온도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진행된 양은 이렇게 되는데, 단위 면적당 뭐 지나간 열의 양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얘기하면은 슬랩에서는, 즉 직교좌표기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좀 다른 모양이 되겠죠. 이게 사실은 이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는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게 결국에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 요로까지는 같죠. 그 다음에 요놈들이 좀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슐레이터를 설치했을 때 얘기를 한번 놓고 봅시다. 이거 보면은 어떤 인슐레이터의 밀도는 900kg/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놈의 열전도도는 0.13W/m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연용량은 1.67 J/g 도시가 되는데, 이놈은 다시 이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J/kg 도시를 만들려면 양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정의가 됐고요. TS는 121.1도씨, 그 다음에 TA,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곳으로 들어간 거죠. 갑자기 확 뜨거워졌을 때. 그 다음에 초기의 온도가 21.1도씨인 놈을 뜨거운 122.1도씨의 곳으로 이제 집어넣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을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께는 1인치라고 그랬으니까 2.54cm죠. 그래서 이놈의 두께는 이제 2S인 거죠. 그러니까 S가 얼마인지 찾아보려면 2분의 2.54, 두께는 여기서 1인치라고 그랬으니까 2.54cm죠. 그래서 이놈을 해봤더니 1.27 cm.
가 된 거죠. 그래서 이놈은 S는 1.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다. 왜냐면 전부 미터법으로 맞춰준 거죠. 그 다음에 알파 값을 한번 찾아보죠. 알파는 어떻게 됐냐? 바로 로 CP분의 K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로는 900 정해줬죠. 그 다음에 CP 줬죠. 이게 로, 요게 CP, 그 다음에 이놈은 K가 되겠죠. K를 정해줬더니 이 값이 바로 8.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평균 온도가 98.9도씨라면 그때의 T,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평균 온도가 98.9도씨가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걸 한번 보죠. 이때 이거를 한번 놓고 봅시다. TS-TA분의 TS-T 평균 온도. 이거는 뭐냐면 그림 10.5예요. 이게 여러분 그림 10.5에서 Y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Y값을 찾아줬을 때 이 값이 TS-T분의 TS-TA라고 그랬죠. 요 놈을 해봤더니 98.9도씨라고 그랬죠. 평균 온도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봤더니 0.22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거를 놓고 보면 슬랩이 이제 직선 요게 슬랩이죠. 요 놈을 이제 찾아가 보면 이게 이 값이 Y 값을 먼저 보세요. Y 값이 0.222이라면 대충 한 요 정도 되겠죠. 요렇게 갔을 때 Y 값이 0.222이라면 폴리오 넘버 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쭉 내려와 봤더니 대충 0.52 정도가 대충 된다고 봅시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 0.52가 됐다. 그렇다면 폴리오 넘버가 0.52라는 말은 폴리오 넘버는 S제곱분의 알파 T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했을 때 T를 구할 수 있죠. 뭐냐면 T는 0.52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알파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0.52 곱하기 S제곱은 여기 나왔죠. 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미터 제곱이죠. 여기 가로를 쳤어야 되네. 그 다음에 8.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하나 돼 있죠. 여기에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돼 있다면 자, 그래서 미터 제곱이 없어지고 S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969.6초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한 문제를 또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토탈 열의 이동된 열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봤어요. 아까 평균 온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98.9도씨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TA는 21.1도씨.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이렇게 대입을 해봤더니 자, A만 밑으로 보내준 거죠. 제곱미터당 오는 거. 자, 해봤더니 A분의 QT는 바로 로 S CP 해놓고 T 바 마이너스 TA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로 나왔죠. 그 다음에 S 내가 좀 잘못 썼네. 여기가 S가 되겠죠. 여기는 C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T 바 여기 TA 이렇게 해봤더니 단위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놓고 보면은 킬로그램은 살아있고 킬로그램이 위아래로 킬로그램이 아마 위아래 사라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미터가 여기서 미터가 없어지고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줄 퍼 미터 제곱만 살아남죠. 그래서 여기도 해봤더니 아마 뭐 이래저래 숫자를 또 곱해봤더니 1686.43 킬로줄 퍼 미터 제곱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을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세미 인파이나이트 솔리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콘스탄트 서피스 템퍼러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표면 온도는 계속 일정한데 시간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거는 히 컨덕션 이퀘이션을 가지고 한번 좀 풀어봤더니 아까 이렇게 나왔죠. 이게 0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해봤더니 초기 온도 이니셜 컨디션 TA 그 다음에 그 어느 순간에 다시 TS가 바뀐 거죠. 표면 온도가 바뀌고 나서 바뀌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속 깊은 곳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거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식은 서피스 템퍼러처가 일정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땅이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있고 표면 온도가 변하죠. 하지만 땅속 깊은 곳의 온도는 변하지가 않죠. 이거를 TA라는 거죠. 땅속 깊은 곳의 온도.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변하겠죠.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죠. 이걸 바로 이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봐도 여기가 변하지 않는, 여기서는 조금 표현을 좀 TS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이해가 TA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변하더라도 여기 먼 깊은 곳에, 이게 이제 깊은 곳, 그 다음에 표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약간 좀 표면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 정확히 TA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은 어떻게 보냐면은 예를 들어서 땅속의 온도, 땅속 깊은 곳의 온도는 변하지 않지만 표면의 온도는 계속 변할 수 있다. 여기를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이제 어떻게 놓고 보자면은, 자, 이놈을 이런 바로 바운더리 컨디션과 결국엔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랑 이니셜 컨디션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놓고 해봤죠. 이걸 어떻게 되냐면, 자, 초기 온도는 TA입니다. 그 다음에 T 해놓고 여기가 X가 제로인 경우, 이거는 뭐냐면 표면의 온도인 거죠. 표면 온도는 TS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땅속 깊은 곳의 온도는 아예 초기 온도랑 똑같다라는 거죠. TA 같다. 이런 가정을 놓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본 결과 이렇게 이제 이거를 풀었더니 푸른 결과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러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에러가 에러 났다고 얘기하는 그 에러가 아니고 왜 에러 펑션이라고 이제 불렀는지는 이제 이름을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우스의 에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러 펑션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거는 에러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ERF 에러 펑션 Z는 루트 파이 분의 2 해놓고 0에서 Z까지 2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Z 제곱을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쪽은 에러 펑션 여기 x라고 했더니 요거 x 혹은 z라고 열어서 상관없습니다. 여긴 z라고 돼 있으니까 에러 펑션은 요게 에러 펑션이 x가 무한대로 가면 x는 에러 펑션 값은 1 되는 거고 x가 0일 때는 0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ERFC는 여기 나왔죠. ERFC는 1 마이너스 에러 펑션 죄송합니다. 여기 빠져야 되죠. 1 마이너스 ERF가 되는 건데 이놈은 반대가 되는 거죠. 이놈이 0일 때는 1, 그 다음에 이놈이 무한대가 됐을 때는 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어떤 건지 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풀기 이전에 우리 여기서 또 하나를 좀 정해줘야 되는 게 페네트레이션 뎁스, 바로 우리말로 하면은 침투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투거리라는 놈의 정의를 한번 좀 내줘야 되면 뭐냐면 초기 변화량의 1% 되는 지점의 깊이를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보세요. 이거는 이 TA는 초기 온도죠. 전체적으로 표면 온도가 초기 온도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거가 이걸 전체라고 볼 때 온도에서 초기 온도가 0.01 되는 거, 바로 이 지점, 혹은 이거를 1에서 빼버리면 0.99 되는 점을 찾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ERF 값이 결국 ERF 값이 이게 이제 이놈은 ERFC가 되는 거죠. ERFC 값이 0.99가 되는 점이 언제냐면 이렇게 해봤더니 Z 값이 1.82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놓고 보면, 자, 이거라고 그랬죠. 자, TS-TA분의 TS-T, 이게 에러 펑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에러 펑션이죠. 그 다음에 ERFC. 자, 근데 이 에러 펑션 값이 얼마가 되냐?
바로 0.99가 되는 지점이죠. 에라 펑션 값이 0.99가 되는 z 값은 얼마냐? 여기 놓고 보면 그렇죠. z 값이 되는 거리 이때 z 값은 이제 1.82가 되는데 이를 z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z 값이 1.82가 되려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z 값이 1.82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아까 여기 보시면은 z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 나오죠. 2 루트 알파 x분의 x가 아니라 여기는 또 t가 돼야 되네요. t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를 해봤더니 이 결과가 xp는 3.64 루트 알파 t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그 문제를 아마 풀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열이 이동된 양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여기 굉장히 복잡한 식들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0에서 t까지 적분하고 x가 0일 때 바로 이제 표면이죠. 표면에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열 전달된 양은 바로 요 값이 된다라는 거. 이게 복잡한 식으로 썼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건지는 한번 굳이 따라 해보시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이 값을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좀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